네, 안녕하세요. K씨가 아니죠. 구독자 Q&A 2편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어, 문의사항 중에 RLC 직렬 병렬 회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서 2편은 그걸 주제로 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그래서 RLC 직렬 병렬 회로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깊게 가면 되게 복잡하고, 솔직히 수식에 대한 거는 뭐, 미분 방정식으로 막 풀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뭐 대학에서 배우고 하지만 저희가 뭐 그것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질문해 주신 요지는 그런 수식적인 것보다 실제 RLC 직렬 병렬 회로가 좀 물리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걸 물어보신 거라서 제가 최대한 수식 없이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근데 이거는 대략적인 설명이고 저도 뭐 교수님처럼 이제 깊은 지식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보시면 좀 수식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영상이 많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RLC 직렬병렬을 좀 물리적으로 알려면 L과 C 사이의 어떤 진동 현상,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일단은 L과 C의 좀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요거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요 공대 5호관이라는 되게 좋은 사이트 있어요. 거기 박건배 기술사님이 진짜 강의 잘 하시잖아요. 거기서 저도 일서 공부하면서 진짜 감명받을 정도로 많이 들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전자기학이랑 특히 전기회로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거기 전기회로 편에 보면 요 L과 C에 대해서 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거 보시고 여기서는 그게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면 일단 L은 전류의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패러데이 렌즈 법칙이 뭐예요? EMF는 마이너스 dt d파이 이래서 di가 될 수도 있고 이 전류가 변화하면 그걸 억제하려는 기전력이 발생을 해요. 그게 이런 특성이 있고 C는 이제 전압의 변화를 억제하려는 성질이 있고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일단은 그 정도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일단 초기에 일단 어떤 전위차가 있어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콘덴서에 요런 전하들이 요쪽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차징이 됐다고 생각하고 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요런 전위차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가 되면 일단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전자는 요쪽으로 흐를 거고 그러면 이제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위는 이쪽의 전위는 낮아지죠. 쭉 낮아지고 전류는 쭉 흐르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요 L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지금 자기는 지금 0A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변화를 억제하려는 역기 전력이 생기겠죠? 이 방향으로. 요게 이제 VL이라고 보면 요렇게 생기겠죠. 그럼 요거는 지금 VC가 요 방향으로 봤을 때 지금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반대 음의 방향에 어떤 기전력이 생겨요. 그게 보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요걸 기준으로 보면 전위가 쭉 떨어질 거고 L은 이제 처음에가 0A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변화율이 제일 클 거 아니에요. 요 DT, DI가. 그래서 쭉 처음에 제일 큰 상태에서 이제 요 전류의 변화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전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요쪽이랑 반대의 기전력이. 그래서 요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냐면 요 두 개 사이에 콘덴서랑 요 뭐예요? 코일 리액터 사이에 전위차가 제로가 될 때까지 요 지점이요.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요게
콘덴서 입장에서 보면 디스차지죠. 방전. 그런데 지금 이제 전이차가 제로가 되면 요렇게 바로 이 전류가 0A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또 이제 L의 작용이 생기는 거죠. 얘는 전류의 변화를 억제하려고 하죠. 그래서 요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요게 이제 전이차가 제로가 되면 전류가 안 흘러야 되는데 얘는 더 계속 요 전류가 흐르고 싶게 하는 기전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게 이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이 전류를 계속 흐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얘는. 그러,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니까, 어떻게 되냐? 요런 식으로 이제 기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요 전류를 억제하려는 거기 때문에 음의 어떤 값이었다면 지금은 요걸 그대로 흐르게 하려는 어떤 기전력이기 때문에 요게 양의 값이 되죠. 그래서 요게 생겨요. 그러면 이게 전류가 요쪽으로 흐르니까 요쪽에는 양전하들이 있을 거고 전류랑 전자의 이동은 반대잖아요. 그럼 요쪽은 음전하들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였는데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다시 차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전류가 여기로 흐르니까 이제 요쪽은 양전하들이 모이는 거고 요쪽은 전류 반대 방향으로 음전하들이 모이죠. 그래서 요쪽의 전위는 이제 음의 전위가 되면서 여기 전류가 이렇게 쭉 흐르는 거죠. 그 다음에 요쪽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음의 차징이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는 요쪽이 양전하, 요쪽이 음전하로 봤잖아요. 근데 전류가 여기로 흐르면서 요쪽이 양전하가 되는 거고 요쪽이 음전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음의 전위로 이제 차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음전하가 있는 거고 요쪽에 양전하가 있죠. 그래서 차징이 돼서 요 지점이 되면 이제 음전하가 다시 요쪽으로 방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전류는 음전하는 요 방향이고 전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요걸 파형으로 보면은 요렇게 전위는 다시 차징이 아니죠. 디스차지 되니까 방전되니까 쭉 떨어지죠. 그리고 전류는 아까는 아까랑 반대 방향이니까 이제 음의 방향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까는 우리가 전류가 이 방향이었고 지금은 지금 요 반대 방향이죠. 이번엔 이게 꼈으니까.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전류가 쭉 이쪽으로 흐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흐르면 L은 또 뭐예요? 지금 요게 여기까지 제로까지 갔죠. 근데 다시 얘가 음의 방향으로 늘어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의 전류의 변화를 또 억제하려는 또 기전력이 생기죠. 그럼 이쪽 방향으로 또 기전력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리액터 쪽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또 기전력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까지 또 되고 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러면은 이게 두 개 사이에 전이차가 제로가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제 전이차가 제로가 되면 얘가 다시 제로로 가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요 리액터의 L의 작용에 의해서 어 요거를 계속 요쪽으로 흐르게 하려는 또 기전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게 다시 요렇게 기전력이 쭉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요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계속 흐르겠죠? 요렇게 흐를 거고 그러면은 이번엔 전류가
흐르니까 요쪽으로 요쪽이 플러스가 쌓일 거고 요쪽이 마이너스가 쌓일 거예요. 처음에 우리 초기 상태처럼. 그러면은 요쪽의 전위는 이제 다시 양의 방향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게 계속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요게 한 사이클로 보면 요게 다시 요게 충전이 돼서 충전이 풀로 되면은 다시 방전을 시작하겠죠. 그럼 다시 요거랑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어떤 주파수에서 이게 계속 그냥 무한히 반복될 수 있어요. 여기가 한번 차징된 상태라면 그게 이제 LC 진동이에요. 그래서 요런 C와 L의 특성 때문에 계속 주고받는 거죠. 외부에 어떤 뭐예요? 전화번 같은 게 없어도 이론적으로 요 둘 사이의 어떤 공진 주파수에서는 요런 게 생겨요. 근데 실제로는 임피던스라는 게 어떤 주파수에 의해서 요 둘 사이의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이제 이렇게 무한히 진동하지는 않고 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RLC 직렬 병렬 회로를 한번 보면 RLC 직렬 여기서는 좀 수식을 잠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V는 I 임피던스죠. 근데 임피던스라는 게 요건 그냥 R일 거고 요게 XL, XC면 요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XL은 주파수에 비례할 거고 XC는 반비례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 임, 임피던스라는 게 이렇게 표현되죠. 직렬의 경우. 그래서 우리가 RLC나 직렬이나 병렬이나 제일 중요한 건 주파수예요. 주파수. 왜냐면은 요 L이랑 C라는 애의 임피던스가 요 주파수에 의해 좌우되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거를 한번 주파수 특성으로 보면 임피던스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그러니까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 요게 제로가 됐을 때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요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주파수가 작은 범위에서는 요 C 값이 크니까 요쪽에선 어떤 C에 의한 게 영향을 미치는 용량성 회로가 되는 거고 요쪽은 이제 유도성 회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공진 주파수예요. 요때가 이제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고 이때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니까 전류는 어떻게 돼요?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주파수 특성이 나타나는 게 RLC 직렬 회로예요. 그래서 요게 아까 LC 진동에서 보면 서로 주고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요게 계속 진동을 하는데 요 둘 사이만 진동을 하고 이때 어땠어요? 요 VL이랑 VC는 항상 대칭적으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전화번이 걸린다고 봤을 때 여기는 이제 크기로 봤을 때 계속 제로인 상태, 그러니까 단락 상태랑 같은 거예요. 왜 지들끼리 그냥 계속 주고받는 거죠? 요 공진 주파수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요 R 성분만 영향이 있고 요거에 대한 전압은 요쪽에 다 걸리고 얘네는 그냥 계속 진동을 하면서 어떤 전압이 계속 제로인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가 여기가 단락 상태인 거랑 같으니까 전류는 최대가 되는 거예요. 전류는 임피던스는 최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RLC 직렬에선 이런 형태로 주파수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RLC 병렬은 어떨까요? 병렬은 우리가 좀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임피던스의 역수 어드미턴스를 사용하죠. 그래서 요거는 좀 회로적인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I는 VY.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Z분의 V죠.
그래서 병렬을 직렬처럼 해석할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어드미턴스로 해석했을 때, 그래서 요 y라는 게 요게 RLC면은 R분의 1 플러스 XL분의 1 플러스 XC분의 1. 그러면 요거는 R분의 1 플러스 J, 이건 오메가 C의 역수니까 오메가 C가 되고, 요거는 이제 역수니까 오메가 L분의 1인데 J는 요쪽에 가는 거는 마이너스 J 오메가 L분의 1이랑 똑같죠? 요거는 이제 반대죠. 오메가 J 오메가 C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특성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보면 임피던스는 여기서는 지금 어드미턴스가 어떤 공진 주파수에서 최소가 되는 거니까 어 얘가 최소가 된다는 말은 임피던스는 역수니까 최대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피던스는 요 공진 주파수에서 최대가 되고, 뭐야? 그럼 이때 전류는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가 최대일 때 최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랑 반대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RLC 병렬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걸 물리적으로 잘 설명한 게 있는지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좀 괜찮은 게 있어서 한번 시뮬레이션 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되게 좋아서 요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예요? RLC 직렬 회로죠. 직렬. 그래서 요 그래프가 아까 본 거잖아요. 여기 주파수고 여기는 지금 Z-1이니까 임피던스 분의 1이죠. 아까 제가 RLC 직렬은 임피던스가 요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의 마이너스는 요게 되는 거예요. 똑같다고 보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여기에 7.78 볼트의 RMS 값으로 7.78 볼트가 공급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주파수에 따라서 요게 요쪽이 뭐냐면 주파수가 작은 쪽은 제 뭐라고 했어요? 어, 요 캐패시터 쪽에 임피던스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요쪽에는 요 캐패시터 쪽에 지금 보면은 전압이 많이 걸리죠. 지금 VC가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요게 스칼라적으로 보면 안 돼요. 요거는 실수부고 요건 허수부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쪽에 많이 걸리고 여기 보면 캐패시터 이즈 도미넌트. 그러니까 요쪽에서는 이제 캐패시터 성분이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I lead supply V, 그러니까 지금 진상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캐패시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전압이 요쪽에 많이 걸려서 요 진상 성분에 의한 요 전압 성분이 제일 크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요게 주파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쭉 늘어나서 요 공진점을 기준으로 요쪽으로 가면 이제 요 주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요 인덕턴스 임피던스가 늘어나고 캐패시터의 임피던스는 줄어들잖아요. 그럼 요쪽에 전압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파수가 늘어날수록 어때요? 지금 요 LA한 요 전압 쪽이 이제 도미넌트한 거, 이게 인덕터 이즈 도미넌트. 그래서 요때는 이제 요 전체 전류로 보면 전압이 I 리드 I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말이냐?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앞선다. 결론적으로 지상 전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도성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제 되는 거죠, 보면. 그러면 요 전체 전류는 지금은 이제 어떤 유도성이 돼서 지상 전류가 되는 거고, 주파수가 적을 때는 요거는 이제 진상 전류가 되는 거고. 근데 요게 딱 공진점을 맞춰보면 요 점 보세요. 보라색. 쭉 가서 요 어디겠죠?
요점이네요. 보면은 요 공진점에서 어때요? 지금 얘네 둘 사이에 계속 엄청나게 크게 지금 진동을 하죠. 이게 LC 진동이에요. 근데 요 벡터도 보세요. 벡터도 보면 요 두 개가 완벽하게 지금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엄청나게 크게 전압이 걸리지만 요 둘 사이에 상쇄되기 때문에 요걸로 봤을 때는 얘는 제로예요. 그래서 요쪽에 얘가 공급하는 전압은 여기 다 걸려서 지금 7.78V가 여기 다 걸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쪽은 서로 완전히 반대인 요 지금 초록색이랑 파란색의 요런 전압 성분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아까 LC 진동 그게 되는 거고 요쪽에만 전압이 다 걸려서 전류 자체는 이때 최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RLC 직렬 회로가 요런 형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회로가 되는 거예요. 요 정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RLC 병렬을 한번 볼게요. 병렬. 병렬도 요거 주파수고 지금 요건 소스 오브 픽 커런트에서 요건 I 전류가 최소가 된다고 했고 요렇게 된다고 했죠. 임피던스는 요 공진점에서 최대가 되고 공진점에서 전류는 최소가 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똑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쪽이 뭐예요? 주파수가 작다. 주파수가 작다. 그러면 뭐예요? 주파수가 작으면은 이게 지금 LC 회로인데 R이 어디 갔지? 이게 R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주파수가 작으면 오메가 L 그리고 오메가 C분의 1인데 주파수가 작을 땐 얘가 임피던스가 크고 얘가 작죠. 그럼 보면 지금 전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인덕턴스가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흐르고 C쪽에는 적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어떤 유도성이 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은 이제 이런 성질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많이 이 전류라는 게 계속 바뀌고 있죠. 교류라서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많이 흐르고 이쪽 방향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는 적게 흐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주파수가 쭉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주파수가 쭉 늘어나면 이제 반대가 되죠. 이 캐패시터의 임피던스가 엄청 작아지고 주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덕터의 임피던스 엄청 커지죠. 그럼 이쪽으로는 엄청 적게 흐르고 요 C 쪽으로 많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 C가 이제 도미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량성 전류가 흐르는 거고 보면은 지금 이쪽으로 많이 흐르죠. 이쪽은 적게 흐르고. 근데 요게 이것도 한번 공진점을 볼까요? 공진점. 쭉 가서 여기 지금 똑같을 때요. 그러면은 이게 요런 거예요. 아까 LC 진동에서 전류가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이 전류가 이쪽으로만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오픈 서킷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못해서 이 전류가 최소가 돼요. 그래서 아까 RLC랑은 반대죠. 완전히 특성이. 그래서 RLC 병렬이 좀 요런 특성이 있다는 거. 그 정도면 알면은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그래서 요 시뮬레이션은 완벽한 RLC 병렬은 아니고 제가 RLC 병렬은 시뮬레이터가 잘 못 찾겠어서 제일 비슷한 걸 한번 본 거고 어쨌든 개념은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공진에 대한 거, 요게 LC 진동에서부터 나왔다는 것까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RLC 회로를 최대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저도 잘 감이 안 오는 거잖아요. RLC가 막 이분 방정식 들어가고 이러면은 골치 아프던데 그걸 알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뭐 알아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뭐 모든 사람이 알 필요는 없는데, 요런 RLC라는 게 결국에는 요 LC 진동에 의한 어떤 작용이 크고, 그게 이제 공진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요 주파수 특성이 요 회로의 어떤 물리적인 작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그게 직렬일 때랑 병렬일 때랑 다르다. 그리고 직렬일 때, 병렬일 때 요 주파수에 따라서 이 전체 회로가 용량성이 되기도 하고 유도성이 되기도 하고, 어떤 공진점에서는 저항만의 회로가 되기도 하고, 요런 특성이 있다는 것까지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